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교회의 회복과 미래목회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6대 총장에 이정익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학원복음화 사랑축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실추되면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교회의 회복과 미래 목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총회는 실추된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하고 목회 방향성을 새롭게 점검하기 위해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정책 전략들을 개발해서 장자교단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는 첫 행보로 지난 3일 코로나19 이후 개신교 인식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선도하는 모습을 좀 덜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합동총회장인 소강성 목사는 이럴 때일수록 전통과 제도에 치우친 교회 모습에서 벗어나 예배 본질과 영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영적인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성의 텍트, 영성의 만남, 이걸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선도에 가자는 겁니다. 지도자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 마인드 가슴 속에서 열정적 온도, 그게 전달이 되면요 반드시 온라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총회는 아울러 한국교회가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인데요. 범교회적으로 연합해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백석총회가 제43회기 1차 실행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백석총회는 차별금지법엔 기독교 복음을 훼손하고 성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성경의 근거에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교회 탄압이 예상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반복음성과 반윤리성을 배격하며 분명하게 대처하겠다는 교단의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서구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의 불결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며 본질을 잃어버려 몰락의 길을 갔던 일부 서구 교회의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이날 실행위에선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인사가 주요 보직을 돌아가면서 맡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계획을 줄을 세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고소하고 재판하고 정치하는 총회가 되면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실행위 결의에 따라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준비위원회 구성과 총회 홍보를 위한 미디어팀, 화해조정위원회와 기구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도 신설됩니다. 총회는 다음 세대 양육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7세에서 13세 어린이 세례를 신설하고 청년 사역의 핵심인 군선교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새로운 공과를 개발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 담긴 주일학교 교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6대 총장에 이정익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정익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힘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신대 박종화 이사장은 이 신임 총장이 실천신대를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며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실천신대는 2005년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돼 지난 15년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국교회의 건강한 목회를 지원해왔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서울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로 서울신학대 이사장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캠퍼스 복음화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가 문화공연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백석예술대학교 학원복음화 사랑축제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초청해 함께 즐기는 전도축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전 신청을 받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백석예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공연을 비롯해 기독 연예인인 가수 정희한과 개그맨 김정환이 출연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공연 도중 제공하는 다양한 선물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또 이게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지친 학생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제공된 경품은 교수진과 백석대학교회 등의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기부도 해주셔서 너무나도 그 주제와 잘 맞는 그런 시간이었고 학생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즐겁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축제에선 초청된 학생들을 위해 짧지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는 이 사랑의 마음들과 선물들과 모든 간식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베푸는 사랑입니다. 백석예대는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연말에 진행하는 세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 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을 포착해 수색 작전을 펼친 결과 4일 오전 9시 50분께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준비 태세인 진돗개 2를 발령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본인의 공정성 수준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4세에서 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가 우리 사회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습니다.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별로 10대가 70.9%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2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10건 중 3, 4건은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매년 8.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5년부터 2019년 5년 동안 총 598건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37.3%를 차지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렌터카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대여 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과정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한 임상시험이 21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인 검토와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라며 국내에서 주력하고 있는 항체나 혈장 치료제는 기존의 화합물과 비교해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테러 방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테러 공격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루이지 디마이오 외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은 안보 소위를 높여야 한다며 특히 모스크에 대한 경계 강화, 불법 이주민 유입 규제,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도입된 것으로 정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대선 결과가 이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란의 정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정권은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일탈로 고통받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정부와 핵 합의를 체결하는 등 대미 관계를 개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현 수준의 원유 감산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의장국인 알제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현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내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원유 감산량을 현재의 하루 770만 배럴에서 580만 배럴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가 하락세가 나타남에 따라 예정된 증산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 파괴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브라질 정부가 외교관들을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일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상공을 비행하고 환경 범죄 단속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독일과 영국, 스페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대사급 외교관, 남미 8개국의 아마존 협력조약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자이르 보우소나로 대통령 취임 이후 아마존 화재 등으로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단위 교회로선 거의 볼 수 없었던 역사서가 경기도 용인에서 발간됐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지역교회들의 선교 역사를 담은 용인 기독교회사를 출간하고 지난 3일 백암 중앙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사 쪽으론 많은 연구와 집필이 있었지만 지역교회의 역사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용기총은 지역 선교에 대한 근간을 알아야 한국교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용인 지역 교회 역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사 연구는 20여 명의 용기총 소속 목회자와 루터대학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용인 기독교회사는 A4 용지 5,000장 분량의 방대한 서적으로 완성됐습니다. 조복희 용기총 대표회장은 용인시 교회들의 역사를 남겨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오던 중 이번에 용인 기독교회사를 출간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이 서적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으며 지역 선교의 정도를 걷는 신앙 행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팝밴드 덤덤라디오가 12번째 싱글 마음아 멈추어다오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곡은 도회적인 느낌을 담은 7, 80년대 시티팝 스타일로 싱어송라이터 덤덤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했습니다. 덤덤라디오는 2013년 김미유얼 러브로 데뷔해 각종 공연에서 얼굴을 알려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힘이 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음반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덤덤 라디오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친근하게 녹여내는 음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곡 마음아 멈추어다오에는 리더인 김현호 씨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을 때의 느낌과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부정적인 마음과 삶의 고통이 마음을 짓누를 때 빛과 하얀 바람이 다가왔다는 가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는 손그림으로 소품을 제작해 가사 내용을 표현했고 노래의 흐름에 맞춘 원테이크 기법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교회에서 찬양 간사로도 봉사하고 있다는 김 씨는 덤덤 라디오의 음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4가지 카테고리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정치부 실행위원회가 3일 2차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수수반을 철회해달라는 12개 노회 헌의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했지만 안건은 총회 임원회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정치부 실행위 관계자는 관련 헌의안에 대해서는 정치부가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승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몽골 기독교 총연합선교회가 50M드랄 교회로부터 영성 힐링센터를 기증받았습니다. 영성 힐링센터는 6,000평의 대지에 대형 성전 건물과 주택동, 관리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교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한편 몽골의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50M드랄 교회는 지도자 교육과 제자 양성, 기독교 서적 출판, 방송 등 몽골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2021년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와 참여 방안에 대해 전남 완도군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완도항 해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해조류 박람회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비즈니스, 학술 행사, 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방문객들을 모을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